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테마별 사주 특징과 사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이번 테마는 좋은 궁합에 대해서인데요. 좋은 궁합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례로 알아보는 좋은 궁합. 과연 사주로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찾아볼 수 있을지, 좋은 궁합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기운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어떤 오행이나 음양, 기운, 육신을 상대방의 기운을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보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사주에 내가 대하는 육신의, 그러니까 행동 성향의 특성이 있어서 관계를 대하는 틀이, 특히 내 남편을 대하는 틀, 내 배우자를 대하는 틀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오히려 그 사람과의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성품이, 인격이 다듬어져서 서로를 안아주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좋은 궁합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분이 인연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에 없거나 부족한 오행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내 월지, 음양의 배합, 내 월지의 당령, 그리고 내 월지에 희신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 사주의 격을 보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지끼리 합의되거나 청간합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지끼리 합의되거나 또 지지합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간과 지지에 합의되거나 청간 지지에 합의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둥이 같아서 내 기둥, 내 사주에 한 개의 기둥 혹은 두 개의 기둥과 상대방의 한 개의 기둥, 두 개의 기둥, 세 개의 기둥이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갑내기들은 인연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인연이 되기 때문에 또 같은 학급에서, 같은 학교에서, 또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요. 또 서로의 일간이 겁재가 되는 커플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서로의 일간이 재생관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 중에 굉장히 중복되어서 많이 보완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다투고 싸우더라도요, 헤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되냐면 내 대운에 청간 기운을 가진 사람을 그 대운에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 서로의 일간이 겁재인 커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사주와 여자의 사주인데요. 자, 남자의 사주 정화가 겁재인 병화를 만났네요. 자, 이 남자는요, 자월에 태어난 정화인데 12월 22일 이후로 태어났네요. 12월 17일에 태어났고요. 격으로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정관이 너무 왕하죠. 자, 굉장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자진 수고까지 되어서요, 관이 정말 왕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격을 이게 종관격이라고 부르죠. 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격입니다. 자, 우리가 십정격으로 말하면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고 이분의 음양은 개수당령인데요.
임계수 중에 계수 당령이에요. 근데 계수가 뜨기보다는 임수가 떴죠. 그리고 계수에 간목이 뜨기보다는 지지에서 임목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이분은 오히려 개수보다 개수의 일을 하지만 임수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을 보시면요. 자, 서로 겁재로 되어 있죠. 이분은 묘월에 태어난 갑목이네요. 자, 갑을 중에 갑목 당령이 떠 있고요. 갑목 당령이 떠 있고 이 시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시주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자, 묘월의 갑목이니까 당령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집에서도 댁내에서도 네, 남편을 리드하려는 경향성이 또 있겠죠. 내가 당령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주인이잖아요. 오히려 이 남편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은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은 정관을 설하죠. 그래서 약간 다툼도 많았다고 하시고요. 또 인호술 화로 정말 화가 왕하고 목화가 되게 왕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목화가 약하죠. 더군다나 이분에게는 또 금이 없네요. 그녀의 이 시주가 또 금일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죠? 일간이 서로 겁재가 된 커플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또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시죠. 투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자, 또 해묘미 목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또 인호술로도 합의되지만 그녀의 사주 자체에서도 또 남편복이 있는 거죠. 인덕이 있으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준 천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옷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시지와 또 그녀의 년지가 또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합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합의 요소도 많고 서로의 일간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음양이 정말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커플, 진짜 남녀, 사회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남녀로 만난 것이 바로 음양의 배합입니다. 그 중에 이 그녀가 더 남성성이 강하죠. 남자보다. 그래서 그녀가 상당히 집안에서도 리드를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리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종교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막 동네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뭐 부녀회장 뭐 무슨 회장 또 학부모 회장 이렇게 등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여자분은 편인격이어서 상대방의 안쓰러움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편인이 이렇게 우뚝 서잖아요. 네,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이셨고요. 정말 독실한 신자이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일간이 겁제로 만나는 커플인데요. 일찍 사별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로 일간이 재생관으로 만나는 사람인데요. 자, 남편이 경금이에요. 그녀는 간목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주, 경금은, 남편의 일주는 편관이고요. 남편에게 있어서 그녀는 편재이죠. 자, 이 남편은 또 연간에 편재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축월의 간목으로 태어나신 부인과 축월의 경금으로 태어나신 남성이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편관과 편재의 서로의 일간끼리 재생살해주고 있습니다. 자축월의 개수가 간목을 가졌으니까요. 그녀가 상당한 지위를 집안에서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지를 모르겠으나 크리스찬 집안이어서요. 시간 몇 시에 태어났는지 사실 잘 모르신다고 해요. 그런 거에 별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 물어볼 것도 없어서 시가 없습니다. 남자분은 이렇게 사유축 되지 않고 개수 사령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관 폐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이 우뚝 서 있고 지장간에서 상관 폐인하고 있습니다. 경금은 간목을 다듬어 주잖아요. 특히 그녀의 사주에서 보면 경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다듬어서 그녀가 이 남편에게 굉장히 의지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녀의 앞길을 다 뻥뻥 뚫어줍니다.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고요. 하지만 자, 남편에게 축오 원진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좌우충을 하고 있어서 서로 성장하는 관계이거나 좀 다투는 관계.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로 그러한 것을 없애고 이 재생관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특히 남자가 이렇게 재생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간끼리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서로 부부끼리의 대등한 관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막 정인이 이렇게 둘 다 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의 권리를 또 인정해 주겠죠.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 그녀는 정관이고, 그녀가 이렇게 부부궁에서 튀어 올라와 있는 데다가 또 연간에서 또 편제로 만났고, 또 이렇게 지지까지 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세가 굉장히 이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겠죠. 그녀는 근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정제격 혹은 사유축금이 안 되면 정인격이 되더라도
인성이 너무 왕하고 정편인이 혼재되어서 합격이 되지만 자축월 개수가 당령에 뜨고 자축월 또 간목이 희신이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병화 하나만 있어도 진짜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운이 좋게 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40년 동안 또 관운이 왔었죠. 그래서 이 45세 대운에 뭐 35세 또 25세 뭐 15세 대운 관운이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없다 하더라도 관을 추구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사주에서 보면 어떤가요? 뭐 진중 개수가 있고 축중 개수가 있지만 실제 드러나 있는 뭐 개수 혹은 임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녀를 이렇게 수가 왕한 또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사주에서 보면 신은 알 수 없지만 일단 화와 금이 약하죠. 그런데 대운에서 금이 와서 또 금왕한 금 일간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또 화금으로 된 사람을 끌어당겼겠죠. 그래서 서로의 일간이 재와 관으로 만나는 사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잘 살고 계시는 사회적인 쇼윈도 부부인지 마음은 잘 알 수 없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부부의 연을 보여주시고 부부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커플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떠나서 내 사람을 정할 때는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궁합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사주단자를 보내서 사주로 또 궁합을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이 궁이라고 하는 자리값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하는 그런 모양새를 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주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주의 틀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라 내 사주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이나 배우자상이 있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일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맞아야만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상대가 나에게 꼭 맞춰주길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가 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 요청하셔서 그 조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중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꼭 맞춰주기를 바라지만 그가 그걸 못한다면 내가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내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은 정말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50, 60대가 되어서 정말 쇼윈도 부부로 남게 됩니다. 아까 그 사주 같은 경우에 정말 인성이 굉장히 왕한 여성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권리는 다 가지려고 하면서 또 남편에게 관인상생에서 사랑을 듬뿍 받을 수는 있지만 내 고집이 너무 세고 이 그녀의 사주에서 재생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상관생제가 정말 안 되니까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사주는 상관 폐인도 돼 있고 상관은 숨어 있지만 상관 생제 재생관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녀에게 정말 사회적인 지위를 또 주면서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또 나 또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사주죠. 그렇다고 친다면 그녀가 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자의 입장에선 좋겠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도 어쩌면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성 중에 상관생제로 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여자에게 받는 것도 꽤나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목록에 또 목록들이 꽈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경우 내가 무조건적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겠죠. 이럴 때는 종교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일치하다면 이러한 것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종교가 다르다 한다면 또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소통력, 서로에게 소통력이 키우고 공감력을 키우는 것이 어쩌면 내 사주의 궁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궁합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윤술의 심리살롱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